안녕하세요. 저번에 파트 1 딥러닝을 했던 거를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파트 1에 대해서 요약하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커버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의 인트로,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실험들을 해가지고 이제 두뇌를 어떻게 모델을 해서 약간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할 수 있을까 했던 거를 모티베이션으로 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머신러닝의 기초였던 이 perception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perception을 저희가 이제 이 비디오에서 많이 커버했었는데,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비디오였죠. 이 영상에서 한 3시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그 perception 쪽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이 비디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perception이 결국 인풋들이 있을 때 이 인풋들의 웨이트를 달아서 어떤 계산을 해서 아웃풋 y 나오는 걸 이제 저희가 perception이라고 했었고, y는 결국 이제 w와 x에 곱하기 해서 더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파트 2로 넘어가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근데 저희가 이전에 했던 perception이 이제 많이 그걸 이제 기초 블록으로 생각을 해서 더 쌓아갈 거니 이거를 꼭 그 탄탄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이게 딥러닝 수업이긴 하지만은 딥러닝 전에도 이제 꼭 완전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결국 뭐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를 들어서 2D 화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나눌 거냐, 이렇게 나눌 거냐,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아가지고 그 데이터들 이쪽에 있는 것은 뭐 플러스 1로 분류하고 반면에 또 반대 쪽에 있는 애들은 뭐 마이너스 1로 분류하는 이런 방식도 배웠었죠. 그리고 이런 그 트레디셔널한 non-machine learning 방식들은 정말 어 그러니까 지금 꼭 머신러닝이 대단하 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하이프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도 약간 쉬운 문제들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없이도 잘 분류할 수 있었다. 그거를 이제 커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 1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했다고 치고, 이거는 3시간 안에 했던 비디오로 커버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좀 더 들어갈 건데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저번처럼 이제 약간 theory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이제 아키텍처나 사람들이 왜 그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디시전들을 선택했는지 그 장단점들을 설명 좀 드릴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직관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이제 trade-off, 결국 장단점들을 찾는 건데요. 왜냐면 이게 다 이제 결국 아키텍처를 짤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결국 이제 어떤 아키텍처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델들을 다 이제 계속 바꿔보면서 수정하면서 이제 이런 용도에는 이게 좋다, 저런 용도에는 이게 좋다 해서 디자인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 그런 것도 좀 더 이제 직관을 키워보자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직관이 좀 쌓였으면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코드 쪽도 나중에 좀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일 먼저 motivation, 지금 모티베이션을 좀
재밌게 잡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왜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왜 하느냐? 이걸로 하면은 뭐 할 수 있느냐? So what? 이게 왜 중요한가요? 배우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모티베이션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아니면 어떤 모티베이션을 드렸었냐면은, 이전에는 약간 뭐 이미지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 이미지가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 cat or dog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사진 한 장 주면은 뭐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엔 자동차가 있고, 여긴 도로가 있고, 여긴 건물들 있고, 여기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뭐 박스를 쳐가지고 얘는 뭐다, 얘는 뭐다 해서 얘는 뭐 ID person, 얘는 ID 뭐 car, 뭐 ID building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을 이제 이미지에서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input x가 이미지면은 얘가 뭐 32 by 32 뭐 사이즈라고 해봅시다. 얘가 32 pixel by 32 pixel 인풋이 이렇게 오면은 결국 output y는 이제 레이블이죠. 예를 들어서 cat 치면은 얘가 뭐 90% 확률 있고 dog면은 0.1%거나 아니면은 그게 약간 첫 번째 예시였거나 아니면은 이제 output y에다가 이미지인데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그 레이블들만 아이디를 붙여서 나오는 것 나부터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런 네트워크가 유행했었고 지금 진짜 이제 약간 지금 정말 핫한 트렌드. What is hot in deep learning in 2022? 올해 뭐가 핫한가요? 그리고 아마 지금 핫한 게 한 5년, 10년 동안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말 예시를 보면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런 성능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걸로 지금 모티베이션, 저희가 왜 2022년에 딥러닝을 좀 관심 있고 해야 될까를 지금 예시들로 보여드리면서 모티베이션을 잡을게요. 저번에도 제가 DALL-E 2 이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서 약간 컨퓨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잘못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때 그 이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아, 그냥 이게 제가 이전의 모티베이션은 요즘 딥러닝의 트렌드는 제너레이션이다. 뭔가 없었던 거를 새로 생성해내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런 이미지 하는 게 뭐 데이터상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구글에도 없고 페이스북에도 없고. 근데 많은 다른 예시들을 보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지금 딥러닝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오픈 AI에서 올해 초인가 작년쯤에 그 예시에 그 퍼블리셨던 이 나우이2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저번 비디오에서도 모티베이션을 드렸는데 그 혼동이 약간 이거 미리 다 저장돼 있는 그 사진들을 그냥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저희가 텍스트 인풋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텍스트 인풋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n astronaut riding a horse in a photorealistic style 하면은 아웃풋으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풋을 좀 바꾼다고 해봐요. a teddy bear 뭐 아, 예를 들어서 이 astronaut 형태로 같이 갖고 있죠. 이 astronaut으로 이제 말 타는 게 아니라 뭐 playing basketball이라고 할까요? astronaut playing basketball in space. 그다음 뭐 마지막은 이제 뭐 as a children's book illustration 약간 어린이 동화책처럼 그려라. 아니면은 minimal style로 그려라. 아니면은 watercolor 수채 형태로 그려라.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혼동이 저번에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을 때, 아, 이 이미지들 그냥 여러 개 그냥 저장해놓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저장해놓고, 이 인풋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냥 예시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런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한번 그, 어, 좀 놀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오픈 AI 회사의 DALL-E 2 사이트 들어가서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 똑같이 이제 텍스트 인풋들을 변경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다 미리 저장된 텍스트를 이제 아웃풋으로 매핑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그냥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제 저희가 어, 이 오픈AI 지금 이게 베이타 형태긴 한데 여기에서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 나우이를 이제 이 주어진 웹 브라우저에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면은 나중에 계정을 만드시고 들어오면은 아예 그 하고 싶은 인풋들을 직접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음, fish 물고기가 지금 저기 보니까 studying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deep learning in Korea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 그래서 그냥 미리 저장된 게 아니고 뭔가 되게 이상한 단어들을 조합해 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런 거를 이제 뭐 구글에 설치해 보면은 그렇죠. 그냥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한국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가 사실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우리에서 이 인풋을 줬어요. 그러면은 없던 데이터들을 여기저기서 잘 찾아가지고 이런 이미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안 됐네요. 전혀 저희가 예상하던 그림이 아닌데 너무 어렵게 했나 봐요. 그러면은 studying 좀 더 쉬운 걸로 해볼까요? studying math in school. 전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제가 생각이 안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약간 저희가 조금 용납할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온 거죠. 물고기가 있었고 studying math 확실히 수학을 뭐 얘네 셋은 확실히 수학을 뭔가 배우는 것 같고 얘는 수학 같지가 않아서 얘는 좀 나쁘다고 생각하고 일단 얼추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에서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지 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예시를 드는 게 확실히 좀 특이할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Fish studying Korean in Fish studying Korean language 뭔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물고기 뭐 얼추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이게 Korean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뭔가 비슷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신기하네. 그래도 일단 메인 단어는 fish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는 캡처한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뭘 배우느냐 Korean language는
들어간 것 같긴 해요. 한국 국기도 약간 좀 이상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신기한 게, 어, 한국 국기라는 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알지만은 정확한 형태는 좀 미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그 개수도 조금씩 틀리는 것 같고, 색깔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데이터들 여러 군데 보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캡처할 수 있는데 정확도는 그 디테일은 떨어진다는 거는 뭐 저희가 이 정도에서는 용납해줘야 되겠죠? 나온 지 아직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런 것까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엄청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네, 그래서 이게 나우이가 결국 지금 하는 게 저희가 텍스트 인풋을 주면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는 게 이제 그, 그, 지금 이제 딥러닝의 트렌드다. 뭔가 더 이상 클래시피케이션, 뭔가 이게 분류만 하는 그런 딥러닝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 그 제너레이션 쪽으로 트렌드가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가니까 이제 이건 진짜 약간 초기 약간 첫 단추를 한 것 같고 첫 단추를 메꾸기 시작하니 이제 그 다음 단추들을 막 쭈루루루루 채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그래서 당연히 이미지를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오픈 AI에서 했는데 얘가 이제 몇 달 전에 몇 달 아니고 얘 오픈 AI에서 이런 거를 가능하다 보여주니 당연히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오픈 AI가 사실 어 이런 거에서 선도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오픈 AI 이걸 가능하다고 보여주니까 이제 구글 브레인 구글에서 이 리서치 분야를 하고 있는 가장 선도적인 그리고 가장 약간 그 크레이지한 리서치를 선도하는 팀이 구글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보다는 구글 디파트먼트겠죠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Imagine이라고 텍스트 인풋이 있으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여기서 또 비슷하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텍스트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비슷한 컨셉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많이 안 보내겠는데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컴플렉스한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 한번 찾아보세요. Imagine하고 Google Research 치면은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는 뭐 여기서도 똑같은 인터페이스네요. 여기서도 그 photo of a cat, 저희는 cat로 하죠. Wearing a cowboy hat, red shirt, 아니면 black jacket, red shirt, black jacket. 얼굴도 여기도 완벽하진 않은 게 고양이 얼굴이 좀 이상하고 그 계속 cat로 하고 뭐 playing a guitar or riding a bike, 스케이트보딩 하던 이 인터페이스 똑같죠. 근데 여기도 그냥 인풋 텍스트를 몇 개를 주면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이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걸 왜 언급했냐면은 이 논문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인터페이스를 그냥 재밌게 놀 수도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열 수 있어요. 근데 이 리서치 페이퍼를 뭐 다 읽어보실 수도 있긴 한데 읽기 뭐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 저도 사실 다 안 읽어봤는데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그 핵심 결과들이 있었어요. 사실 논문들도 결과를 보고 그냥 핵심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선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오픈 AI에서 DALL-E 2를 보고 이게 가능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낸 거니. 근데 물론 그 후발적으로서는 선도자하고 똑같은 걸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얘네들보단 선도자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를 해야지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구글 브레인에서 이 Imagine이라는 페이퍼를 퍼블리시 하면서
DALL-E하고 오픈AI에서 났던 DALL-E하고 비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DALL-E에서는 뭐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거를 봐라. 우리 건 훨씬 잘 된다라는 예시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참 신기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인풋이 이거예요. A hovering cow, 날아다니는 cow가 aliens를 납치한다. abducting aliens. 그러면은 DALL-E를 보면은 사실 둘 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카우도 날아다니고 UFO도 날아다녀서 사실 누가 누굴 납치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날아다니고 누가 안 날아다니는지 그게 좀 뚜렷하지 않은데 뭔가 이매진에서는 이건 좀 비슷하긴 하네. 둘 다 보면 둘 다 좀 비슷하긴 하네. 그럼 다음 예시를 보죠. Greek statue of a man tripping over a cat. 얘가 좀 더 뚜렷했던 예시였던 것 같은 게 오른쪽이 똑같이 나우이에요. 선두자. 그리고 왼쪽이 Imagine, 새로 나온 후발자니까 얘가 더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동상이어야 되는데, 그리스 스타츠여야 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나오는 동상인데, 어떤 동상이냐? A man tripping over a cat. 고양이 발 걸려 넘어지는 거를 보면은, 오른쪽 걸 보면은 사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단 그런 동상도 전혀 없을 거고, 비슷한 동상이 그런 동상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좀 되게 동역적인 거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는 뭐 남자하고 고양이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니면 쓰담는 거 그런 건 쉽잖아요. 근데 걸려 넘어지는 건 상당히 어려운 그림 그런 이미지도 별로 없을 거고 하니까 이 나우디 걸 보면은 사실 걸려 넘어진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쓰담는 거나 뭐 들고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봤으니 그냥 사람과 고양이의 뭐 상호작용을 가장 비슷한 거를 어떻게 찾아낸 것 같아서 얘는 탈락. 잘 못했죠. 반면에 이제 새로 나온 이 이마주는 확실히 얘를 보면은 좀 걸려 넘어지는 게 확실히 캡처된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발하고 고양이가 서로 위치 작용은 다 있다. 캡처를 했다. 얘는 진짜 좀 드라마틱하게 넘어지는 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양이는 사람 발 밑에 있어서 넘어진다. 그런 거는 최소한 이해를 해서 캡처를 해준 것 같아서 얘가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좀 신기했던 게 이건 좀 간단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거는 a yellow book and a red vase. 빨간 꽃병과 노란 책. 근데 나우이에서는 색깔을 캡처 못했네요. 신기하게. 반면에 새로 나온 Imagine에서는 그걸 캡처할 수 있었고요. 얘는 빼고, 뭐 얘네 둘도 빼고. 그리고 이게 좀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black apple 그리고 green backpack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예시를 왜 골랐을 것 같냐면은 black apple이라는 예시가 없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 물론 있겠지만 많이는 없겠죠. 왜 검은 black apple 왜 있겠어요? green apple은 사실 되게 흔하고 빨간 apple도 흔한데 black apple 데이터는 없을 거고 그리고 green backpack을 일부러 옆에 놓으면은 되게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워낙 가방이 검정이고 사과가 초록색인 데이터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똑같은 걸 따라해서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보는 예시가 거의 뭐 90%는 다 초록색 사과랑 검정 가방인데 내가 이상한 예시를 줘도 그 90%의 데이터를 무시하고도 새로운 이런 것을 생성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의 오른쪽에 보면은 그렇듯이 초록색 사과를 계속 다 유지하고 검정 가방이죠. 그래서 이 색깔이 어느 물체에 가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캐치 못한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새로 나온 애는 검정 이 색이 apple을 describe 하는 게 명확하죠. 그래서 얘가 더 우월하다. 좀 명확한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그렇고요. 이제 팬다가 라떼를 만든다 하면은 이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판다 라떼가 된 건데 판다 라떼가 된 건데 여기서는 판다가 만드는 게 확실히 들어간 거죠. 그리고 ES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데이터들을 보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다 캡처한 걸 좀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그, 제가 컴싸긴 한데 컴싸에서 이제 그래픽스, 약간 컴퓨터 그래픽 아니면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그런 쪽만 이제 애니메이션만 전공하는 그 컴공 박사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빛을 어떻게 물체에 반사하면서 좀 진짜 같이 보이게 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런 유리 같은 거 반사되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관찰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유리와 통과하고 어떤 게 반사되고 하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는 모델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여기에서 봐서는 정말 진짜 같아요, 봤을 때. 저는 이게 봤을 때 그냥 사진인지 아니면 누가 생성된 건지 구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는 다 이제 누가 이렇게 빛 통과하고 반사하는 거를 특히 유리 같은 거에서는 다 이제 수치적으로 모델을 해놔가지고 유리는 이렇게 생길 거다. 빛이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광택을 낼 거다. 라는 그런 걸 다 수식적으로 많이 표현했을 텐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수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들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캡처할 수 있는 디테일도 있다. 라는 게 확실히 이제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이런 예시에서 진짜 명확하게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텍스트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지만은 이제 또 뭐가 가능할까요? 텍스트에서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머신러닝, 딥러닝, AI 하는 뭐 회사들이나 대가들이 다 뛰어들고 있겠죠. 지금 이 핫한 토픽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이제 이미지를 했으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우리가 생성을 사진도 할 수 있네? 그럼 우리가 비디오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금 러닝 하는 친구들 다 나왔어요. 오픈 AI에서 나올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보고 있다가, 뭐, 메타가 보고 있다가, 야, 우리도 딥러닝 좀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해서 얘네들이 이제 한술 뛰어넘는, 너희들은 여태까지 사진만 생성했지. 그러면 우리는 비디오를 생성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얘는 진짜 핫해요. 몇 달 전에 방금 나온 거여서, 메이크업 비디오인데, 얘도 인터페이스는 다 똑같아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한 아웃풋 이미지나 얘는 이제 비주얼을 보여주는 건데 진짜 이런 거를 생성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아까 사진에서 봤던 디테일들 강아지가 이 슈퍼히어로 아웃핏까지 입고 있다. 그런 상호작용은 당연히 다 알고 있으되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프레임 하나하나 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리도 좀 이상하고 왜냐면 여기는 좀 가려지니까 좀 보기가 어려울 텐데 일단 대충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인터페이스가 똑같죠. 텍스트를 우리가 막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웃풋 나오는 게 이거고 테디베어 페인팅 포트레이트 테디베어이 자기 스스로 포트레이트를 그리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아니면은 로봇 댄싱 이거는 할 수 있다고
Swimming through a coral reef.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다시 이 텍스트 인풋을 줬을 때, 비디오를 스스로 지금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이 대충 어떻게 생겼은 건 당연히 알고, 그 다음 말과 물이 있을 때, drinking에는 이제 어떤 동작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 꼴깍꼴깍 하는 거나, 물이 들어가는 거나, 물을 마시니까 여기 ripples, 생기는 거나, 그런 것도 다 알고, 대신 좀 다리 같은 걸 보면은 조금 어색하죠. 그림자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얘네들도 스스로 이게 매직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인풋, 얘는 진짜 더 신기한 게 인풋을 한 개 주잖아요. 이 이미지 인풋을 한 개 줘요. 그럼 이 이미지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비디오로 상상하는 거예요. 얘네는 조금 전에는 텍스트로 비디오를 만들었지만은 텍스트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 모델로 그 딥러닝 모델로도 이미지 인풋을 줬을 때 비디오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사진을 봐요. 이런 사진 그냥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사람 요가하는 포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선셋이니까 선 움직이는 거랑 요가는 사람 등 뻗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캡처하고 그냥 거북이가 있으면은 거북이는 당연히 수영을 하니까 플리퍼를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진짜 매직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으로서 진짜 이런 걸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사용하던 뭘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이제 막 팬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뭐 미국에서는 큰 대가들이 다 약간 여기서 이제 맛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좀 뒤처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판도라 상자를 깔 때 한국에서도 같이 까기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이미지에서 비디오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뭐 첫 몇 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 초에서 익스텐션을 더 만들 수 있고 당연히 더 어떻게 생성될지 예측하는 비디오가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거기서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 배경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사람을 바꿔버리고 싶다 하면은 오리지널 인풋 비디오에서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비디오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사람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 지금 하는 행동도 바꾸게 할 수가 있고 음, 이 인풋에서 다른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비디오들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비디오를 텍스트 뭐 결국 이제 메타에서 한 거는 너네들 이전에 사진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비디오를 만들 거야. 근데 더 이상 뭐 텍스트 인풋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인풋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디오 인풋을 줄 수도 있어. 너가 어떤 인풋을 줘? 그럼 우리가 비디오를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한 수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구부려요. 우리도 비디오를 생성할 거야. 그래서 아까는 imagine 그 text to image인데 이제는 imagine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또
뭐라냐, 테리 그런 걸 비디오를 생성해서, 좀 너무 길게는 안 되니, 마지막 한 개를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생성이 트렌드라고 했었죠? 생성을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했다가 처음에, 나우리가 진짜 처음에 약간 거의 진짜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쳤다. 사람들이 사진 말고 좀 비디오를 해볼까. 비디오를 했는데, 그럼 이제 또 비디오를 한 수 뛰어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비디오를 뛰어넘어서 이제 3D 모델, 왜냐면 비디오는 아직도 2D 화면에서 타임, 그러니까 시간 것만 추가해가지고, 뭐, 그것도 3D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2D 화면에 시간이라는 그 축만 추가해가지고, 이 2D 이미지가 어떻게 계속 시간 따라 움직이느냐가 약간 비디오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2D를 떠나서 우리는 3차원 간격까지 알 수 있다 해서 텍스트 인풋을 주면은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3D 프린팅을 하건 우리가 CAD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얘는 비디오가 아니라 아예 3D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메쉬가 사실 뭐 3D 프린팅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CAD 같은 거 할 때, 어, 그 가장 이제 표면? 껍 아니면 그 모양만 살려두는 그런 모델인데 3D 모델, 뭔가 예를 들어서 3D 프린트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가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텍스트 인풋으로 비디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3D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리는 만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텍스트 인풋으로 뭔가 생성을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액션이 풀어졌고, 액션이 풀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병아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대한 모델을, 3D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메쉬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3D 프린터에 집어넣고 프린트하면은, 그냥 뭐가 물질적인 나온 거, 뭔가 물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physically 만질 수 있고, 근데 없었던 데이터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 그냥 우리가 말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제 세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능이 된 거예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진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이게 정말 핫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최근에 보던 비디오 중에서 그 언제나 이게 2주 전에 나온 거는 얘가 이 친구가 그냥 유튜브에 있는 그거 본 건데 지금 나오는 뭐 DALL-E도 있고 Imagine 있고 그다음 Imagine Video 있고 지금 우리가 방금 막 커버했던 거 이게 주로 반년 만에 지금 다 나오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2022년 4월에 DALL-E가 빵 터트리고 나서부터 지금 4월 만에 4월부터 지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6개월 안에 지금 모든 딥러닝 하는 대가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고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뭔가 있다. 지금 판도라 박스를 다른 사람들이 펼치고 있고 이게 어떤 미래를 펼칠지 모르는데 우린 여기서 늦춰지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죽을 듯이 뛰어들고 있어요. 구글이던 메타던 오픈 AI던 뭐 박사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그냥 지금 세상에서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는 최소한 이런 트렌드가 있다. 아시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커버했으니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전에 했던 perception을 어떻게 이제 neural network로 갖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지 neural network의 간단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커버했던 게 머신러닝이 사람 두뇌를 약간 모델하려고 했었잖아요. 사람 두뇌가 이제 되게 복잡한데 여기를 이제 한번 줌인 해보면은 여기에 기초적인 것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계산하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들이 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형태를 저희가 이제 그 이거는 biological 한 거니까 생물적으로 한 거니까 모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수학 속으로 모델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간단하게 모델했던 게 이제 perceptron이었습니다. perceptron에서는 필요한 게 이제 똑같이 계산하는 애가 있고 계산하는 이제 output y를 줄 거고 계산하기 전에는 비슷하게 연결고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연결고리에 인풋이 있겠죠. 여기는 인풋을 x라고 하고 이 인풋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도를 weigh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perceptron 모델에서는 이 input과 weight와 그 다음에 이제 bias b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perception이 이것들을 다 더하고 어느 순간 이상 값이 들어오면은 꺼지고 켜지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output을 해주는 y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주로 식으로 하면은 sin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커버하는 애주고 얘를 이제 그 wx 플러스 b 여기 i는 형태를 이게 다 벡터니까 x도 이제 x 뭐 1, x2, x3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한 장이 아까 32, 32라고 했으면은 얘를 이렇게 한 축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x1, x2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xn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에서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다 벡터였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짧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dot product를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dot product가 결국 그 wx1 plus 1, w2 plus 2 점점점점점 했던 것을 그냥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여기서 b를 생략했는데 이제 이게 그 기준이 됐어. 다른 데서도 다 이거를 이제 플러스 b를 번거로우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자 해서 그 w에 그냥 포함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perceptual 이게 기초 이제 perceptual인데 지금 이제 neural network로 들어가면서 제가 바꿀 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꿀 건데요. 이전은 약간 어느 숫자 이상 크면은 그냥 켜져라.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 되냐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사인만 신경 썼잖아요. 그래야지 약간 아웃풋을 좀 더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해가지고 구별하기가 쉬웠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아웃풋보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건 좀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리그레션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0에서 1 뭔가 그 딱 두 숫자만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 비슷한 형태로 그 여기서 로우 바운드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도 여기에서 막히고 여기가 플러스 인피니티로 가도 여기도 막히고 하는 약간 얘하고 비슷하죠. 대신 얘는 너무 바이너리 하고 얘보다 좀 더 컨티뉴어스하네 를 해가지고 사인 어떤 펑션을 이제 저희가 주로 그 많이 쓰는 게 softmax나 아니면은 relu, sigmoid 같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약간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델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개발했는 그 history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input x가 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두뇌처럼 뭔가 이제 막 뉴런들이 많아서 뭐가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막 어떻게든 막 연결이 다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다는 게 근데 이제 다 X로 시작해서 Y로 가는데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일단 생각하고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feed forward라고 neural network. 다 이 연결고리에는 방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가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이 프레임 아니면 틀. 약간 이제 우리는 이 인공지능 같은 복잡한 사람 두뇌를 모델을 할 건데 그래도 어떤 기초 아니면 어떤 틀부터 약간 짚고 쉬운 것부터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자 하면서 이제 그럼 어떤 것들이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 막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막 그런 거 없이 일단 한 방향으로 X가 오면은 이 웨이트들을 계산해가지고 이런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라는 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feed forward 앞으로만 갈 거다 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directed acyclic graph 이게 단어가 한 개 한 개씩 풀어드릴게요. graph라고 하면 사실 여기도 graph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얘는 노드가 있고 edge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directed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고 이 graph에서 한 방향으로만 갈 거다 라는 게 graph였고 그럼 이제 acyclic이 무슨 뜻이냐? acyclic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그, 그 그러니까 무한 루프가 없어야 돼요.
얘가 지금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 시작하던 여기서 시작하던 여기서 시작하던 어떻게든 흐르게 되면은 이렇게 아웃풋으로 다 연결돼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무한 루프로 돌 수 있는 고리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걔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얘를 어떻게 바꾸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핵심만 먼저 커버하는 거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루프가 없다를 하기 위해서 acyclic 우리는 이 사이클이 없다.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acyclic graph에서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계속 흐를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그 루프는 없을 거다. 그 약간 지금 대세만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는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보면서 이 루프나 그런 거를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용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메모리나 이전 기억들을 좀 더 기억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나 그런 거 볼 때는 내가 이전에 뭘 봤을 때 이전 데이터나 이전 결정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쓰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이전 고리나 아니면 그런 걸 이렇게 뒤로 갔거나 앞으로 갔다 연결 고리들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기에 약간 시작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이런 틀이 있어야지 좀 더, 뭐라 하지? 더 스트럭처 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말씀드릴 거니 약간 큰 진행 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커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네가 앞으로 갈 거고 사이클 없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 layered feed forward neural network. 그래서 얘가 사실 얘네까지만은 아까 다 봤던 애들랑 똑같죠? 근데 이제 layered만 추가됐네요. layered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이 그림에서는 약간 뭐 어,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얘가 사실 어디에 있던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데 그 배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는 여기 있고 그 다음 뉴런들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이렇게 레이어식 볼 거다. 얘가 X 그 다음 layer 1, layer 2, 뭐 layer 3 해서 output Y.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볼 거다. 아까 우리 뇌 같은 걸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돼 있진 않겠죠. 약간 이거는 뭐 케이크 사듯이 약간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머리는 그렇게 케이크처럼 층층 쌓여있진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렇게 레이어를 잡고 하자. 레이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레이어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물론 실제 뇌는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되게 어 약간 간단한 간단하게 시킨 건데 샘플리파이 한 건데 실제보다 대신 이 간단하면서 오는 장점이 계산 같은 거 하기에 이제 되게 편해요. 특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컴퓨터로 돌려야 될 때 이거를 이제 한 층으로 이렇게 다 묶을 수 있고 벡터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저희가 계산하기에 이제 좀 편하죠. 특히 이전에는 컴퓨터도 조그마하고 했었을 때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벡터 형태로 집어넣으면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약간 거의 필수였던 것 같아요. 성능 빠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fully connected. fully connected는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서로 연결돼 있다. 해가지고 그냥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요즘 모델들 보면은 그 많이 뭐 이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그냥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같은 거에 어디서 뭐 다운받고 쓰면은 많은 형태들이 이제 다 이런 네트워크 비슷한 기반으로 특히 뭐 이미지넷이나 레즈넷이나 그런 걸 보면은 다 이런 형태를 비슷하게 한 아키텍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definition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런 네트워크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흔히 언급하는 게 그리고 width. 왜냐면 아까 우리 사람 뇌에서 그래서 엄청난 지금 뉴런들과 이 막 연결되고 계산하고 막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약간 컴퓨터로 지금 모델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지난 강의 때 커버했던 게 그 perceptron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얘가 multi-layer perceptron이 됐었고 MLP라고 약자가 썼죠. MLP가 그때 어떤 boolean 로직이던 어떤 continuous function이던 커버할 수 있다고 썼죠. 그게 약간 지난 강의의 약간 아니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MLP들을 여러 레이어로 붙여가지고 어떤 로직이나 할 수 있다. 로직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뭐 and, or, 뭐 XOR 그런 것들을 다 붙이면은 이제 어떤 복잡한 계산도 가능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으니 이건 되게 획기적이었고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0일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냐 로직만 할 수 있냐 아니다 컨티뉴스한 쪽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를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지난 강의는 커버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무궁무진한 거냐 다 할 수 있는 거냐 항상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거예요. 물론 물론 이 네트워크가 깊고 넓고 넓으면은 이런 걸 어떤 함수든 배울 수는 있겠죠.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컴퓨터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느냐 컴퓨터에서 결국 펜을 구현을 못하면은 우리가 검증을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사이즈를 고려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뎁스하고 위스는 모델에서 항상 이제 중요하고요. 약간 여기서 사이드 팩트 약간 웃긴 걸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뭐 imagine이나 그 생성하는 뭐 dolly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neural network 거기에도 이제 deep learning이니까 거기에도 들어가는 여기 인풋이 있었고 아웃풋이 있었고 걔네들이 쓰는 여기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기억해 볼게요. 모델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모델들의 weight 아니면 그 parameter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얘네들이 몇이었더라? 거의 10 billion parameter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인구수보다 많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어떤 이렇게 큰 모델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에서도 쓰질 못하고, 진짜 엄청난 대형 컴퓨터나 서버 회사들에서만 갖고 있는
그런 데서만 그 학습시키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요즘 그 딥러닝 하는 이제 연구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반이 좀 많죠. 야, 너희들 서버 좋고 너희들은 돈 많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하지만은 우리 박사생들은 그런 돈이 없는데 너희들은 기계가 쩡쩡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보이지. 우리는 이런 거 할 수도 없다. 우린 이런 거에 10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컴퓨터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하고 경쟁하는 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도 이제 그렇게 큰 게 좋진 않죠. 모델이 크면은 그만큼 전기도 많이 쓰고 트레이닝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얘네가 사이즈는 항상 적을수록 무조건 좋다. 사이즈가 다운에 있으면은 돈은 좋으니까 보스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대신 퍼포먼스는 항상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튜닝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이즈는 낮고 성능은 높고 트레이닝은 빨리 할 수 있고 약간 그게 저희가 밸런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depth는 여기서 다시 정의를 드리자면은 depth는 number of layer plus output layer.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1 해서 depth가 4. 그리고 width는 가장 큰 애, 가장 두꺼운 놈에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똑같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얘를 한 개 추가할게요. 얘를 5개로 바꿔가지고 layer 1에는 얘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해서 width는 5. 가장 뚱뚱한 애, 가장 두꺼운 애, 그 width는 걔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depth는 이 중간에 있는 hidden layer들 개수 플러스 output layer까지 포함해서 총합하면은 4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고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그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그리고 어떻게 진화가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음 렉처에서는 이제 CNN, Convolution이라는 핵심 그 도구를 사용해서 특히 이미지 같은 걸 했을 때는 이 Convolution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더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